대출은 실전입니다, 여러분.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당 집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아마도 여러분이 아는 가장 대표적인 전세 대출 상품일 텐데요. 오늘은 이 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출은커녕 부동산 계약도 은행 상담도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미세 팁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대출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에 가서 집을 골라요. 그 집이 대출 가능한지 은행에서 확인한 후에 다시 부동산에 가서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가지고 대출 심사를 신청합니다.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잔금 지급일에 이사를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만 보면 번거롭긴 하겠지만 별로 어렵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 회사에도 전세 대출러가 꽤 있는데요. 예산을 잘못 설정해서 나중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예산은 보증금 더하기 기타 비용입니다. 보증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전세 계약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출 부대 비용이 바로 기타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100% 대출받을 경우 계약금 500만 원, 부동산 수수료 30만 원, 전세 자금, 대출 보증료 및 인지세 약 18만 원 등 5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대출 금액이 커질수록 기타 비용도 커집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전에 꼭 충분한 현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으면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죠. 요즘 하도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을 딱 봤을 때 계약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해당 집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깡통 전세, 이런 전세 사기, 전세 사고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꼭 해당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갑구 항목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권리 제한 사항 등이 있는지, 을구 항목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 가지라도 적혀 있으면 중개인에게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하고 설명을 부탁하세요. 아니면 해당 집 주소를 적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오세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은행입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은행원마다 상담 방식이나 태도가 달랐다는 후기들이 많아요. 즉, 운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은행에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급여 명세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꼭 방문할 지점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사할 집 또는 회사랑 가까운 지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대출 과정에서 은행 지점에는 최소 3회 이상 방문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가까운 데로 지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대출을 해본 직원들 경험에 따르면 지지부진했던 상담이 자기의 높은 신용등급을 어필했더니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 하는 후기도 있었고요.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사하고 싶은 집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이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집주인 본인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주택 소유자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과 계약서상의 집 정보가 동일한지도 체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약사항을 요구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함이라는 내용으로요.
특약까지 넣었으면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에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의 5에서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을 끝냈으면 이제 동사무소로 갑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놔야 만약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이때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도 보호를 해야 하니까 전입신고도 이사하는 날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빠진 서류가 없는지 잘 체크하고 은행에 갑니다. 아마 지난번에 은행에 방문했을 때 어떤 서류를 갖고 오라고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심사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니까 이 기간을 고려해서 이삿날을 잡습니다.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은행에 갑니다. 이제 전세 대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별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사 후에 주민등록 등본을 보낼 담당 은행원의 팩스 번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사일, 오전 중으로 은행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줍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대출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비용은 언제 내야 되는 거예요? 보증료, 인지세 등 은행에서 부과하는 대출 부대 비용은 잔금일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사히 성사되었으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부터 이사까지 끝이 났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세대출 기간 중에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최초 2년의 전세대출 계약 기간 후에 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자율도 낮고 한번 계약을 맺으면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혜택을 꼭 누리셔야겠죠? 만약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전세대출을 80%까지밖에 못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을 낼 돈이 없다면 신용대출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문의하러 가실 때 신용대출도 한번 문의를 같이 해보세요. 그럼 신용대출이 필요하지 않도록 보증금의 100%를 전세대출 방법은 없을까요? 보증금의 100%를 대출해주는 조건의 집을 찾기가 조금 어렵죠.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건물 위주로 찾아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대출은 실전입니다, 여러분. 대출에 뛰어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주변에 전세대출 경험자들이 있으면 많이 조언을 구해주세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대출 경험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지 못한 꿀팁이 있다면 다른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카드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